근데 가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분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세월이 십몇 년이 갔는데도 그 약정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서 분할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상속인들 합의로 분할하지 말자 이렇게 한 거는 10년이 한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상속재산 분할의 기간이나 방법이 법에 정해져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구독자분의 질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은 모두 아버지 명의로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5남매인데 장남이 신용불량자라 상속분할을 미뤘다 하자고 하여 미루다 보니 15년이 흘렀습니다. 중간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나눌 수 있을까요? 분할 방법은 법에 정해져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의 기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이 남아있는 한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금지가 없어야 됩니다. 이 분할 금지라는 말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분할 금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5년이 넘는 기간에 10년 동안 분할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해도 5년이 넘는 기간은 5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끼리 합의로 5년 동안 우리 이거 팔지 말자 아니면 분할하지 말자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어. 그럼 다시 5년의 기간 내에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10년이 넘는 기간은 분할 금지 기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분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세월이 십몇 년이 갔는데도 그 약정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서 분할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상속인들 합의로 분할하지 말자 이렇게 한 거는 10년이 한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이제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이 법에 정해져 있냐? 이게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유언 분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현물로 분할해라. 아니면 이거 팔아서 가액으로 분할해라. 아니면은 이게 만약에 수용이 되면 돈으로 분할해라. 이렇게 방법만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언으로 방법을 정할 때 법정 상속분대로만 가능한데 상속 지분도 변경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언 분할에서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분할 방법은 정해줄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협의 분할이죠. 이거는 이제 망인의 유언에 분할 금지나 분할 방법의 지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협의 분할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가능하고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부적법해서 분할 협의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하고 법정 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하고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수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머니가 법정 대리이긴 하지만 미성년 자녀를 대리할 수는 없고 그때는 미성년 자녀의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그래야 분할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만들 때 이제 물어보시는 게 꼭 같이 만들어야 되느냐, 같은 자리에서 도장 찍고 이래야 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순차적으로 해도 됩니다. 한 분이 도장 찍고 그리고서 인감증명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그 다음에 와서 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같이 꼭 같은 시간에 안 해도 순차적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만들 때 굉장히 이제 분쟁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만든다 이제 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했다. 그래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보내라. 그래서 이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냈더니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 명의로 전부 다 등기를 했다. 법정 상속분대로 하다 그러다 왜 다 네 이름으로 했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도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인감 도장하고 인감 증명서를 보냈다는 말은 일단 협의에 동의했다라고 인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협의서를 직접 확인하시고 그리고 도장도 찍고 인감증명서도 건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제들이 본래 얘기한 거하고 다른 어떤 것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의 제기하기가 엄청 어려울 수도 있다. 그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 분할이 되지 않으면 심판 분할이거든요. 결국 이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가사 비송 사건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가정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대개 이건 다 비공개로 되고 또 하나 이제 이게 비송 사건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민사 소송은 변론주의가 원칙입니다. 변론주의라는 것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 판단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당사자가 주장하는 데 대해서 증거를 내는 것에 관해서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하고 자료를 내는 것만 가지고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는 게 이 변론주의, 그러니까 민사사건인데 이 가사 비송사건이라는 거는 판사, 그러니까 재판장의 직권이 가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재판장 입장에서 뭐를 내라 아니면 뭐를 어떻게 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자료가 없어도 정황만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5명인데 4명이서 부모님이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료는 없지만 증인이 있거나 뭐 해서 하면 정황만으로 인정이 가능한 게 또 비송사건의 특징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비송사건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고 그렇지만 지금도 이게 가정법원에 가보면 증거가 아니면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를 마련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아시고 자료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이제 대개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 이걸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심판 기간이 오래되거나 그러면은 뭐 부동산 같은 가격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럴 때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상속재산이 피상속인 아버지 명의로 있다면 언제든지 분할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협의 분할이 가능하고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기간은 법에 정해진 건 없고요. 방법은 법에 정해진 것이 있잖아요. 지금 협의 분할이라든가 뭐 심판 분할 이런 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상속 분할 협의에 관한 건데 상속 분할 협의가 사회 행위나 배임이 될 수도 있다. 그 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